계속하면은 요번에는 이제 고분자의 용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뭐 용해도는 다들 알다시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like dissolved like. 비슷한 놈이 비슷한 놈을 녹인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비슷하다는 건 뭐가 비슷한 거냐면 폴라리티, 극성이 비슷한 놈이 극성이 비슷한 놈을 녹인다 라는 뜻이에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지금 기초 부분에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한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여기를 참조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그 문장이 지금 요 문장에 난폴라한 리퀴드가 난폴라한 고분자를 녹이고 폴라한 리퀴드가 폴라한 고분자를 녹인다. 대표적인 폴라한 고분자는 물이니까 물에 녹는 고분자는 극성이 높은 고분자가 물에 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열을 가하면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끊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잘 녹는다. 그리고 분자량이 커지면 솔유빌리티는 떨어진다. 분자량이 커질수록 당연히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똑같은 고분자라도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더 인터랙션 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녹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크로스 링킹이 되면 녹지 않는다. 대신 극성이 비슷한 용매에는 스웰링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폴로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새로운 단어일 텐데 이거는 그냥 대부분 고분자에만 해당하는 얘기인데 고분자의 구조하고 물성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고분자를 얘기하려고 그럴 때 요 TG라고 하는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라고 하는 유리 전이 온도, 우리말로는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저분자 물질에는 없는 고분자 물질만의 아주 특성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실 설명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을 하나만 봅시다. 내가 손으로 그린 건데 저분자 물질은 이게 이제 물질이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이 조금씩 있을 거라고, 고체에는 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결정이 돼 있는 결정성 구조일 거라고. 근데 멜팅 포인트, 우리가 액체가 됐다 그러면 막 지멋대로 움직일 거라고. 그죠? 근데 보일링 포인트가 돼서 일단 기체가 되면 막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뭐 다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그림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분자 간 인터랙션을 일단 끊고, 그러니까 기체가 되려고 그러면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인터랙션을 먼저 끊고 분자 하나가 됐을 때 걔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자량이더라도 분자 간 인터랙션이 큰 놈들은 요 끊는 데 힘이 들어가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거라고. 예를 들면 물같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는 놈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지만 보일링 포인트는 굉장히 높다고, 100도나 된다라는 얘기. 그거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분자 물질은 마찬가지. 지금 뭐 아모폴스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아모폴스한 영역이라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있고 얘가 멜팅이 되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거예요. 얘는 고체 상태로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내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그리려고 노력은 한 건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자유로운 움직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일링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고분자에서. 왜냐하면은 암만 자유롭게 움직이더라도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인터랙션이 결국 고분자가 되면서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끊어서 이 분자 하나를 기체화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화는 고분자의 기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고분자는 저분자 물질은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있는데 고분자는 멜팅 포인트밖에 없다라는 얘기. 고체하고 액체밖에.
근데 고분자에서는 이렇게 물론 이제 멜팅 포인트가 되면 이렇게 멜팅이 되는데 중간에 요 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고체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 고분자 사슬에서 고분자 사슬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꼬물딱 하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 이제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분자 전체가 막 이렇게 액체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자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이 없는데 고체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꼬물딱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온도가 있다. 그게 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는 TM이 되는 거야. 멜팅 포인트에 돼가지고 완전히 액체로 바뀌는 거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분자 물질은 기체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일링 포인트는 없지만 멜팅 포인트, 고체에서 멜팅 포인트가 되기 전에 요렇게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라고 그래서 한 분자의 움직임은 없지만 그 안에서 미세하게 뭔가 꼬물딱거릴 수 있는 움직임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태, TG 이하의 상태에서는 얘네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버티다가 깨진다고. 네? 버티다가 깨질 텐데 TG 이상, 물론 TM 이하야. TG 이상이고 TM 이하인 요 영역에선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요 꼬물딱거리는 부분이 쿠션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러버리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고무상이 된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깨질 듯한 글래시한 고분자에서 러버리한 고분자로 변화하는 요거를 우리가 TG 온도 이상에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 어디에 TG가 있다라는 얘기야. 온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TG까지는 얘가 깨지기도 쉽고 글래시한데 요 TG에서 TM 사이 요 영역에서는 얘가 러버리한 특성을 나타내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고분자의 TG가 어디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 요 TG 전후로 해서 고체일 때의 물성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요 TG가 얼마냐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된다. TG는 말로 표현하기엔 내가 아까 표현한 이렇게 미세하게 꼬물딱거리는 게 생겨서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선 가장 설명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책에 있는 문장을 갖고 오면 그 꼬물딱거리는 게 될 수 있는 게 요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고분자가 TG가 예를 들어서 100도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온도 상온은 60도니까 그 고분자는 우리는 보통 글래시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고 어떤 고분자의 TG가 0도다 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상온에서 사용할 때 얘는 약간 부드럽다, 러버리하다 라고 한 고분자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TG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고분자의 TG는 자 그러면 어떤 고분자가 TG가 높고 어떤 고분자가 TG가 낮냐 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요 꼬물딱거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굉장히 스티프하면 체인이 스티프하다는 건 우리말로 강직하다라고는 하는데 요게 나는 뭔가 느낌이 오는데 이건 이제 듣는 사람들도 이 느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스티프한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체인에 얘네들이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 꼬물딱거리기 힘들 거고 당연히 TG가 높아질 거다
라고 그냥 나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티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스티프닝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체인을 이렇게 뻣뻣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이 고분자는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을 일으키기 힘들기 때문에 Tg가 높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스티프닝 포인트를 무슨 알킬 체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결국 스티프하다, 뻣뻣하게 체인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놈은 아로마틱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더군다나 아로마틱이 사이드 체인에 있으면 그나마 영향이 적고, 밑에 있는 것처럼 메인 체인의 아로마틱이 메인 체인에 스티프한 아로마틱 링이 메인 체인에 존재하면 그 고분자는 굉장히 스티프해서 꼬물딱거리기 힘들고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을 하기 힘들고, 따라서 Tg가 높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만 Tg가 높은 고분자는 대부분 TM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거쳐가는 거니까 Tg가 높으면 TM도 높을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룰 오브 썸으로 TM분의 Tg가 대강 3분의 2.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표현해 준 건 이건 절대 온도로 표현해 준 거예요. 절대값을 표현하면 안 되겠네. 절대 온도로 표현했을 때 Tm분의 Tg가 대강 3분의 2 관계가 되기 때문에 Tg가 높으면 TM도 높다 라고 큰 틀에서는 얘기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돼. 요 Tg하고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체인에 스티프한 그룹, 아로마틱 링, 더구나 요 아로마틱 링이 메인 체인에 존재하면 체인이 스티프해지고, 체인에 꼬물딱거리는 운동,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이 일어나기 힘들어서 Tg는 높아지게 되고, Tg가 높아지면 큰 틀에서 TM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 TM이 높아지면 내열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열성이 좋은 고분자는 메인 체인의 아로마틱 링을 포함하는 놈이 열적으로도 강하다. 뭐 대강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자, Tg는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공중합체라고 하는 건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반복 단위로 이루어진 고분자, 이렇게 AAA 또는 BBB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를 블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가 메인 체인이고 하나는 사이드 체인으로 나온 걸 그래프트라고 그러고, 두 개가 교대로 들어가면 얼터네이팅, 그 다음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랜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뭐 랜덤이나 얼터네이팅이 아니고 이렇게 블락으로 돼 있는 경우, 그래프트도 사실은 블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런 경우에 요 고분자하고 PA라고 하는 고분자하고 PB라고 하는 고분자 사이에 극성 차이가 많이 나면, 두 고분자가 극성 차이가 dissimilar야, 비슷하지 않으면 두 고분자 사이에 phase separation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 요 phase separation이 일어나는 걸 거꾸로 고분자에선 아주 많이 상업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SBS라고 하는 코폴리머가 있는데, 얘는 폴리스타이렌하고 뷰타다이엔 스타이렌, 얘가 스타이렌, 뷰타다이엔, 스타이렌 이런 식의 ABA 타입의 공중합체인데, 요 뷰타다이엔하고 스타이렌은 폴라리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분리가 일어나는데, 지금 요 SBS 코폴리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금 뷰타다이엔이 지금 노란색이야.
뷰타다이엔이 노란색으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조금씩 상분리가 일어나 있고, S가 스타이렌이 메이저하게 들어가 있어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바깥쪽에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고, 뷰타다이엔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코폴리머가 있으면 얘는 뷰타다이엔은 일레스토머라고 고무라고, 스타이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모펄스한 쉽게 깨지고, 우리 그 스티로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쉽게 깨지고, 우리 스타이렌은 뭐야 일회용품 같은데 그 컵라면 용기 제일 약한, 요즘은 좀 좋아졌던데 옛날에 쓰던 제일 약한 용기 같은 게 폴리스타이렌이라고, 가격도 싸고 물성도 떨어지는. 근데 요렇게 코폴리머로 만들어서 상분리를 시켜 놓으면 이 스타이렌의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지면 원래는 스타이렌이 쉽게 깨지는데, 요 중간에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렇게 상분리 형태로 페이스 세퍼레이션 돼서 들어가 있는 뷰타다이엔이, 일레스토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뷰타다이엔이 외부 충격을 견뎌준다고. 그래서 터프한 고분자가 돼.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공중합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그샘플은 요게 이그샘플이고, 그래서 공중합체가 두 개가 있는데 물론 블락이거나 그래프트여야 돼. 이거는 이제 섞여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 디스시밀러 하면, 즉 폴라리티가 다르면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뷰타다이엔 같은 게 쿠션 역할을 해줘서 터프한 고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값싼 스타이렌을 사용해서 터프한 고분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공중합체를 일부러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시켜서 터프한 고분자를 만들어주는 거고, 뭐 단어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냥 스타이렌만 있을 때 우리가 브리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줘. 잘 부서진다. 그러니까 스타이렌만은 브리틀한데 잘 부서지는데, 뷰타다이엔하고 SBS 코폴리머를 만들어주면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터프한 고분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응용해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고분자에 대한 공중합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마 일단 중요한 단어들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최고로 내 능력껏 가장 쉽게, 물론 이제 좀 설명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을 하긴 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한 거예요. 단어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량체, 고분자가 되기 전에 출발 물질, 그리고 고분자, 리피팅 유닛, 가로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리피팅 유닛이 되는 거고, 몰레큘러 웨이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왜?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요건 좀 따로 뭐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는 걸로 하고, 크리스탈 아모폴스 대부분의 고분자는 요거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얘가 많으면 결정성, 얘가 많으면 무정형 고분자라 그러고, 기본적으로는 패킹하기가 쉬우면 결정성, 분자 간 인터랙션이 강하면 결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열 가소성하고 열 경화성은 딱 달고나하고 붕어빵을, 안고 없는 붕어빵을 생각하면 돼. 그리고 TG는 중요하다. 다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요거는 고분자에만 있는 특성적인 거여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분자는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는, 뭐 열 경화성이 될 때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면서 열 경화성이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랬을 때 스웰링이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애기 기저귀, 소프트 컨택트 렌즈, 뭐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코폴리머에서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특성을 갖는 고분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물성을 나타내는 단어에 스티프, 브리틀, 터프라고 하는 단어들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고분자에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어디 가서 아이 고분자 조금 알아요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